수원인데 분양가 7억이 말이 되냐? 아니다. 지금의 수원은 예전의 수원하고 많이 다르다. 화사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의 분양가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호재가 정말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새로운 대체제가 발생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검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 채널에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확신을 얻어가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청약단지는 화사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인데요. 이 아파트의 입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호선 초역세권으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을 살필 때 학원가가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정자동 학원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기에는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확장 포함해서 7억 4천만 원 수준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화사역 파크 푸르지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비교하기 쉽습니다. 화사역 파크 푸르지오는 지난 3월에 실거래가 9억 1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물론 브리시엘의 면적이 더 작습니다. 하지만 더 역세권이고 더 신축이라는 점에서 보면 결코 비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3년 정도는 못 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상향해왔던 수원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사역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아마도 화사역의 호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신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신분당선의 광교 호매실 구간이 연장된다면 화사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죠. 이미 올해 1월 15일에 예비 타당성 통과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신분당선이 연장되게 되면 화사역에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이 현재 강남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자리 수와 그 지역의 평당 매매 가격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원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1차 벤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수원시보다도 일자리가 2.2배 많고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판교가 있는 성남시까지 합치게 된다면 일자리 수는 3.2배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보다도 일자리 수가 3.2배나 많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언제 개통되냐는 것인데요. 저는 이미 입주 후 5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는 호재는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은 언제 개통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계획상으로는 2023년에 착공, 2028년에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시엘의 입주일이 2023년 9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마지노선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이런 지하철 노선의 개통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신분당선 연장 사업인 정자와 광교 구간의 연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정자 광교 구간의 연장 사업은 2003년 9월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난 2006년에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2008년 11월 기사를 보면 2010년에 착공, 2014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통은 이것보다 더 늦춰진 2006년 1월에야 개통될 수 있었는데요. 예비 타당성 통과 시점만 놓고 보면 예비 타당성 통과 이후에 12년 만에 개통되었던 거죠. 아마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호매실 구간의 2028년 개통은 아무런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은 워낙 변수가 많고 앞에 사례에서도 봤듯이 2, 3년 이상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나 개통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정자와 광교의 신분당선 연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던 영통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는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2004년 12월에서부터 2007년 1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무려 34포인트만큼이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1포인트만큼 상승했으니 1.5배 이상 상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상승장이 대단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기사를 보면 수원시는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광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신분당선과 분당선 연장의 수혜 지역은 매수세가 강해서 시세 상승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교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신분당선과 분당선 연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거품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다면 그 후에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7년 1월에 정점을 찍은 영통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무려 105개월이 지난 2015년 7월에야 그 전고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신분당선 연장 개통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신분당선의 연장 덕분에 수원시의 입지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경기도권의 아파트는 등락이 있었지만 수원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광교 신도시는 쾌적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아주 좋아졌고요. 오히려 수원에 오래 사신 분들께서 수원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분당선이 있는 지금과 과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무려 10년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10년 사이에는 충분히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전세가율인데요. 장안구의 전세가율은 2013년 이후로 역대 최저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으면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신문기사에서도 접할 수 있듯이 최근에 수원시 아파트 가격은 너무 급등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1포인트만큼 상승했는데 장안구는 6.3포인트만큼 상승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분당선이 연장되게 된다면 화서역의 입지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앞으로 10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고, 부침이 생기게 된다면 9년 이상의 하락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지금의 수원시의 입지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체제가 발생할지는 않을지, 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3기 신도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수요를 억제시킨 뒤에 3기 신도시가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5월 6일에는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서 3기 신도시의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는 입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를 최대한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에는 하남 교산 신도시와 잠실을 도시철도로 연결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교산 신도시에서 강남까지 30분 이내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입니다. 물리적으로 수원보다도 더 가깝고 교통대책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의 첫 입주 목표가 2025년인데 도시철도 준공 예정은 2028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3기 신도시 입주 완료 시점에 맞춰서 도시철도 개통을 맞추려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를 모두 LH에서 부담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타는 일반적인 예타보다 기간도 짧고 통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외에도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의 다른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도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원시는 수원시만의 장점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원보다도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가 가시화되고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교통대책도 뒷받침되게 된다면 지금의 신분당선 호재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서역 프루지오 브리시엘의 분양가는 약 20% 정도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기대감이 한참 고조되어 있는 신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2028년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3기 신도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3기 신도시는 수원보다도 물리적 거리가 더 좋고 교통 여건도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절대 신용대출, P2P 대출, 제2금융권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무리하게 청약을 넣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 없이 오는 행운은 없다는 말을 더 믿고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은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